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은 이 교재에 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위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들 중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 밑줄 쳐 가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이 공정 시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오염물질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은 뭐 시험 방법에서부터 시약 제조, 그 다음에 그 특정 기기 분석인 경우에 기기의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까지 되게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깊이 있게 다루는 시험이 이제 측정 분석사라고 있죠. 자, 우리 수질환경 기사, 산업 기사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는 사실 좀 다루기는 좀 시험의 어떤 그 출제 기준에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굳이 내가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사람이 이거는 외울 수 있다. 이 정도의 어떤 것들은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이것도 그렇고 법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구나를 저와 같이 읽어본다.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줄을 줄을 그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의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 무조건 다 맞춰야 돼요. 네. 왜 그러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내가 못하겠네. 이걸 어떻게 외우지? 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방울수다라는 거는 20도씨에서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그 부피가 1ml가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치셨죠? 시험 문제 10도씨, 10방울, 5ml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자,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할 때 전후 무게차가 g당 0.1mg 이하일 때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열을 이제 가해가지고 수분을 날려 보내는데 이게 다 어느 정도 이제 다 날아가고 그 무게 차가 변하지 않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3시간 더, 2mg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 감압 또는 진공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mm 이하를 뜻한다. 자, 요거 시험에 이건 한번 써볼게요. 제가 15mm H2O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아니지 단위가. 그렇죠? 760mm Hg가 1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해. 1033로 103332 밀리미터 H2O가 1기압인데 이건 엄청나게 작은 압력이죠.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시험에 보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아니고 이게 맞는 내용이다. 자, 다음에 기재된 양에 대하여 약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의 차. 이게 바로 이제 약에 대한 개념이에요. 약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정밀히 단다. 정밀과 정확히 단다. 그리고 정확히 취하여. 여기 달라요, 조금.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말인데 왜 다르지? 우리가 이게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이라고 해서 법 같은 겁니다. 사실은 고시된 내용이에요. 환경부에서 나라에서 이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은 이렇게 하세요. 이건데, 자, 정밀히 단다라는 얘기는 화학 저울 또는 미량 저울로 측량함을 말한다. 무게를 정확히 단다라는 얘기는 0.1mg까지 닿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정밀히 단다라는 거는 0.1mg까지 닿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의 의미도는 뭐냐면
정밀히 단다라는 거는 이 기계를 사용한다라는 거를 골라내야 되고, 무게를 정확히 단다라는 거는 이 밀리그램을 캐치해낼 수 있냐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 화학 실험을 할 때는 0.0000 그램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이제 0.1 밀리그램까지 달려고 하는 거죠. 이 저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취하여 규정한 양의 액체를 부피 피펫으로 눈금까지 취하는 것을 말한다. 피펫이라는 것은 정확한 양을 취하기 위한 그런 유리 실험 기구입니다. 초자기구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일본에서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 실험 기구, 이게 사실은 더 이렇게 부피가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쭉 빨아 올려 가지고 뭐 여기까지 10ml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밀폐 용기.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이야기가 되냐면 용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밀폐 용기, 기밀 용기, 밀봉 용기, 차광 용기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올 수 있는데 이 밀폐 용기는 어떤 걸 갖다가 못 들어오게 막느냐? 이물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기체라는 말도 이제 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튼 이물질이에요. 이물질. 그 다음에 기밀 용기죠. 기밀 용기는 또 다른 공기 또는 가스, 공기 또는 가스, 기밀입니다. 자, 그럼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비싸겠어요? 얘가 더 비싸겠지. 왜? 얘는 이제 이물질만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요거는 공기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기밀 포장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제 고기를 주문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예요. 고기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택배로 오잖아요. 그때 이 고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질소 포장돼 가지고 다른 공기가 못 들어가게, 물론 이제 굉장히 밀봉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뚜껑 닫고 열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좀 더 기밀, 사실 여기에 가깝죠. 그런 거는 밀봉 용기에. 밀봉 용기는 뭐냐면은 밀봉이죠. 이거는 기체 또는 미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갈수록 뭐예요? 더 밀봉, 기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갈수록 더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성능이 커지는 거지. 그렇죠? 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물질, 폐, 물, 그다음에 기, 공, 그다음에 봉, 체, 미라고 할까요? 기체 또는 미생물까지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수록 이 밀봉의 어떤 정도는 커지고 대신에 단가도 비싸지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차광용기, 광, 말 그대로 이거는 차광이에요. 광선이 투과하지 못하도록. 보통은 뭐 색깔이 좀 갈색이라든지 뭐 이런 투명한 유리 말고 그러한 상태가 차광용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바탕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자, 이거 시료에 대한 처리 및 측정을 할 때 여기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빼는 것을 뜻한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막 실험을 했어요. 내가 뭔가를 알아내려고 실험을 했어요. 여기에 뭐 증류소 들어가고, 뭐 시약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료도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00이 나왔어요. 그런데 얘가 100이 농도가 딱 100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얘는 지금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증류수를 이용해서 동일한 실험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하냐?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시료의 그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농도는 얼마냐면은 97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탕시험을 하여 보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에서 3을 뺀 97이라는 숫자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다.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시료를 안 사용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조작한 측정치를 빼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정시험 기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에 1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 온수는 60에서 70도씨, 냉수는 15도씨 이하. 요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방울수는 20도씨, 20방울 1ml. 맞죠?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자, 그 다음에 정밀히 단다라는 거는 그 무게를 0.1mg까지 다는 것을 말한다. 자, 정답은 3번인데 정밀히 단다가 아니라 뭡니까? 정확히 단다라는 거. 정확히 무게를 정확히 단다라는 게 더 어울리겠죠. 정밀이 아니라 정확입니다. 확. 그쵸? 각각의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실시한다. 상온 동그라미. 조작 직후에 그 결과를 관찰한다. 온도에 영향이 있는 것은 표준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밀히 단다라는 얘기는 화학 저울 또는 미량 저울로 측정한다라는 의미고요. 무게를 정확히 단다라는 거는 이제 0.1mg까지 단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수질오형 공정시험 기준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석용 저울은 0.1mg까지 달 수 있어야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시험 결과의 표시는 정량 한계의 결과 표시 자릿수를 따르며 정량 한계 미만은 불검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험하는 방법마다 정량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DO를 적정법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 정량 한계가 0.1mg이에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산소가 디온이가 산소죠. 물 속에 0이 있을 수도 있고 0.05가 있을 수도 있고요. 0.05가 있을 수도 있고 0.2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험을 했더니 이 방법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실험을 했더니 요게 나왔네. 그러면 0.05예요 라고 말을 못한다고. 왜? 0.1mg까지는 이 수질오형 공정시험 기준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데 요 밑으로 내려간 거는 0.05라는 수치에 대한 거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럼 이건 뭐예요? 불검출이지. 불검출. 이건 뭡니까? 이건 검출된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물을 가지고 DO 전극법이라고 있어요. 같은 용존산소를 이제 알아내는 건데 얘는 0.5란 말이지. 같은 물을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0.3 나왔어요. 기기에 이제 찍힌 거예요. 그럼 이 0.3은 요거보다는 약간 2.5로 할까요? 0.25다. 예를 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0.25다. 그러면은 뭐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불검출입니다. 왜? 이 방법으로의 정량 한계는 0.5인데 이 0.5보다 작은 숫자는 취급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했을 때는 0.5 이상만 다 이제 유효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 이제 보기 2번에 대한 설명이고요. 뭐 자릿수야 이제 각각의 이 시험 방법마다 정량 한계들에 대한 유효 숫자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쓴다. 자, 다음 바탕시험을 보정한다라 함은 시료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게 아니죠.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측정치를 정확하게는 이제 차를 얘기하는 거죠. 시료를 사용했을 때와 시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그 차이값,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바탕시험을 보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취하여라는 말은 부피 피펫 이걸로 눈금까지. 사실 뭐 이제는 눈금을 우리가 읽을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제 눈금이 이렇게 있다. 그럼 물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요거를 읽어야 되거든요. 요 라인. 물인 경우에 이제 뭐 다른 거는 아니고 이 물인 경우에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수질 실험이니까 증류수 물을 H2를 가지고 실험을 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 조작한 측정치를 빼는 그런 방법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정도관리 요소에서 나와 있는데, 이 정도관리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한 걸 가지고 원하는 어떤 데이터를 또 유추해낼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데이터를. 그리고 또 내가 실험한 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또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조금 시험에 자주 출제된 내용 위주로 한번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바탕시험, 방법 바탕시료, 뭐 시약 바탕시료 이렇게 있어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뭐 시료와 유사한 매질을 선택해서 추출한다. 뭐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검정곡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죠. 농도를 알고 있는 걸 먼저 실험을 해요. 그래서 흑광도를 이제 보통은 이제 찍는데 이제 그 자외선, 가시선 분광기 있어요. UV라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농도를 알고 있습니다. 0.2, 0.4, 0. 아이고. 이렇게 농도가 알고 있는 농도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농도를 가지고 흑광도를 찍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0.02, 0.04, 0.06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하나의 점이 이렇게 찍히겠죠? 그래서 이게 일직선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이 너무 이렇게 되는데 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미지시료, 내가 이제 농도를 모르는 시료를 갖고 와서 그냥 기계에다 집어 넣어 본 거예요. 그럼 얼마 나왔느냐? 기계에 찍었더니 요만큼 나왔네. 띠디디디디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요. 아, 농도가 이만큼이네. 이게 바로 이제 이 검정 곡선에 의해서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고요. 자, 지식각과의 상관성 검정 곡선 시 대입할 작성하는 방법, 표준물 첨가법, 내부 표준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나머지 내용들도 여기서 좀 이렇게 추가가 된 그런 것들이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이거죠. 감응계수 C분의 R이에요. 여기 이제 뒤쪽에 이 C와 R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문제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일단 문제에 가서 요거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밑줄 한번 찍 그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검출한계, 이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정량한계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기 검출한계,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 또는 한계, 내용이죠. 농도죠. 방법 검출한계, 시험 방법을 통해서 얼마까지 가능하냐. 우린 여기를 좀 기억할게요. 정량한계,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은 의미는 좀 그런데 공정시험 기준상에서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시험 분석 대상을 정량할 수 있는 측정 값으로 지시된 정량한계 부분의 농도를 포함하도록 시료를 준비하고 이를 반복 측정하여 얻은 결과 표준 편차의 10배 한 값을 사용한다. 자, 여기에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물어봐요. 정량한계는 표준 편차 곱하기 얼마냐? 10이지? 이렇게 10으로 곱하면 게 정량한계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정밀도와 정확도 있습니다. 정밀도, 정확도. 이거는 우리가 요 정밀도에 정밀도는 x분의 x 곱하기 100 해가지고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의미를 좀 기억할게요. 정밀도는 반복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정확도는 참값에 얼마나 근접하는 걸 나타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일단은 뭐 군대를 이제 가야죠. 그렇죠? 우리가 현역과 뭐 요즘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있지만 일단은 신병 교육 요거는 받잖아요. 그렇죠? 날짜에 차야 있지만 사격을 합니다. 기가 막히지. 사격을 해요. 사격하기 전에 뭐 합니까? 그 이름도 생소한 PRI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0점을 맞춰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바라보고 여기다 3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을 쐈다. 좀 색깔 있는 걸로 할까? 하나, 둘, 셋을 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뭐 좌로 몇 클릭, 우로 몇 클릭, 뭐 이거 해요. 그래서 얘를 여기로 옮겨줘야 돼.
그렇죠? 이런 걸 한단 말이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정밀도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하나, 여기에 두 개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비해서 정확도는 그래도 하나 들어간 겁니다. 정확도는 높을 수 있지만 뭐 이거는 좀 쓸 수 없는 그런 데이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개념, 정밀도라는 거는 얼마나 모여 있느냐, 같은 시료가 뭐 하나의 시료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실험을 했을 때 그 값에 얼마나 많은 반복성을 띄느냐에 대한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는 말 그대로 참값에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 밑줄 찍찍 그어주시고,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량한계를 옳게 표현한 것은, 정량한계는 표준 편차 곱하기 10이라고 그랬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OQ 정량한계는 표준 편차 곱하기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왔어요. 이제 감응계수에서 나왔는데, 이 감응계수 LOQ, 이렇게 아니지. 이 감응계수, LOQ는 정량한계였죠. 이 감응계수를 옳게 나타낸 것은 해서 나와 있습니다. C가 뭐냐? 농도고요. R이라는 게 이제 반응값이에요. 그래서 감응계수는 여기 있네요. 감응계수는 C분의 R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써 있는데 C분의 R 이걸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감응계수는 검정, 곡성, 작성용, 표준용액의 농도에 대한 반응값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고, 이거 이제 뭐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량 측정 방법의 종류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유량 측정 방법에는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공장 폐수냐 하수냐,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이제 관, 그 다음에 개수로 그래서 이 관 내에서 어떤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개수로 해서 웨어라든지 파셜 플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겠는데, 자, 먼저 여기에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만 일단 기억을 좀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뒤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공장 폐수 및 하수 유량, 이거는 이제 좀 관에서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로, 그 다음에 기타 유량 측정 방법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관 내의 유량 측정 방법입니다. 관이라는 건 뭐예요? 파이프지, 이렇게. 그리고 이 공장은 이렇게 파이프로 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딘가에 펌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 내에 뭐가 존재하느냐? 압력이 존재한다 이거지. 펌프 자체가 그 펌프를 통과하면서 압이 올라가요. 압이 올라가고 그 압으로 뭐예요? 높이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압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압력이 존재할 때 관에서 측정하는 방법은 벤츄리미터, 유량 측정용 노즐, 오리피스, 피토관, 자기식 유량계, 이렇게 종류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로 관내 유량 측정을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요게 딴 거 하나 집어넣는 거. 파셜 플럼. 얘는 개수로인데? 그럼 걔가 답입니다. 그래서 종류를 물어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요 뒤에 나오게 되겠어요. 자, 다음은 측정용 수로에 의한 유량 측정 방법. 웨어가 있고 파셜 수로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개 이렇게. 자, 웨어라는 거는 우리가 원류 웨어 부하유에서 방지기술 쪽에서 나왔는데, 이게 삼각 웨어예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를 이제 웨어라고 부르는데, 사각이 있고 삼각이 있습니다. 이 모양이 사각이냐 삼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고, 그 다음에 파셜 수로, 파셜 플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는 임의로 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물이 여기로 흘러갑니다. 그럼 이제 넓으면 이제 유속이 조금씩 달라지고 단면 형상도 좀 다르고 하니까 인위적인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통과를 할 때
동일한 유량과 동일한 유속과 동일한 단면적을 통과를 시키는 거죠,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유량을 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기타 유량 측정 방법에서 용기에 의한 측정, 개수에 의한 측정 이렇게 있는데, 용기 뭐 이런 거는 이제 큰 통에다 받아놓고 똑같습니다. 물이 흘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통에다가 딱 대. 그러면 시간 잽니다. 이 통이 차는데 얼마나 걸리냐? 왜? 유량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시간과 부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아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다른 것들 위에서 얘기했었던 뭐 이 위쪽에 같은 경우는 Q는 AV죠. 그래서 단면적과 유속과의 관계를 통해서 유량을 알아내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 통에다 받아놓고 시간 타이머 시작해가지고 뭐 얼마나 이 양의 어떤 수조나 이 용기가 차는데 몇 분 걸리냐, 몇 초 걸리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천수 유량 측정에서 이제 하천의 유량과 하천 유량 유속 면적법인데, 이거는 이 유속계 이런 걸 들고 가가지고 이 하천을 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하는 건데, 저도 예전에 한번 해봤어요, 이걸. 그런데 이게 좀 위험해요. 하천에 들고 걸어가다가 빠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형태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몇 미터 수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퍼센트 어느 정도의 지점에서 우리가 유속을 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고요. 뒤에서 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 뭐 그 위쪽에 종류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도서폭, 뭐 청음장치, 헤드셋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로 여기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량계에 따른 정밀도, 정확도, 최대 유속과 최소 유속의 비율에서 되어 있죠. 자, 책을 보시면은 벤츄리미터, 유량 측정용 노즐, 오리피스, 피토관, 자기식 유량계, 유량 측정 장치, 측정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범위가 있죠.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비가 4대1, 4대1, 4대1 그리고 3대1이에요. 여기 좀 잘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뭐 최대 최소 유량의 비가 뭐 가장 큰 것은, 뭐 가장 작은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장 폐수나 하수의 관내 유량 측정 방법 중 공정수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정답이 벤츄리미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 공정수에 적용이 가능한 거고, 벤츄리미터는 거기에 적용이 좀 어렵다. 그래서 공정수 유량 측정에는 노즐, 오리피스, 피토관, 자기식 유량계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유량의 비가 가장 큰 것은 해서 나와 있죠. 벤츄리미터, 오리피스, 자기식 유량 측정 장치, 측정기, 피토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4대1, 4대1, 3대1인데 얘는 10대1이에요. 그래서 자기식 유량 측정기가 가장 큰 범위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